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오분류표, 그리고 우리가 ROC 그래프, 이익도표, 향상도 곡선 등이 있다. 분류 모형 평가를 위한 방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분류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째가 오분류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다 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분류 분석 모형의 예측 결과는 분류 범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분류 분석 모형 평가에는 오분류표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했냐, 안 했냐, 그걸 실제값과 예측값에 대해서 이제 칸을 나눠 놓은 거죠. 엑셀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한 후에 실제 예측을 먼저 하죠. 그래서 먼저 예측값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 예측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실제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크게 칸이 4개가 나오죠.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맞췄냐 안 맞췄냐. 근데 이제 true인 거를 true라고 하냐, false인 거를 false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가지. 이렇게보다는 이제 다시 파지티브 쪽과 이제 우리가 파지티브와 네가티브로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지티브 쪽인지 네가티브 쪽인지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결국은 아이고 요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경우와 여기 경우 P를 P라고 맞히는 경우, P를 틀리는 경우, N을 N이라고 맞히는 경우, 틀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쓰면 되니까 이 T가 맞았다 라는 분은 P가 여기고 P가 정확하게 3인 P다 라고 true, positive다 라고 해서 우리가 TP다 라고 이렇게 영역을 놓고요. 실제 값도 positive인데 예측도 true하게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게 틀리는 경우도 있죠. 파지티브지만 요 부분 n이라고 했을 때 잘못 틀렸기 때문에 false, positive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잘못 예측해서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false 네거티브, 이제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하는 true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놓고 우리가 오분류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true positive는 그건 엑셀 파일을 참조하다 라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6회차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인 경우를 설명을 달면 true positive인 경우는 실제 것과 예측치 모두 true인 경우죠. true인 빈도, 그 다음에 true 네거티브는 실제 것과 예측치 모두 false인 그런 빈도인 거고요. 이 부분이죠. 실제도 false고 예측도 false인. 여기를 이제 여기가 이제 true, false 이렇게 놓으시면 오히려 이해가 쉽겠죠. 여기도 true, false 이렇게 해서 실제 값과 예측지 모두 true인 경우가 TP인 거고 TN은 여기니까 실제 값과 예측지 모두 false인 경우죠. 그리고 FP는 실제 값은 false이나 요거죠. 예측 값이 true로 예측한 빈도죠. FN은 실제 값은 true이나 false로 예측한 이런 빈도이기 때문에 FN을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공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ROC 커브까지 도출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모델의 비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게 accuracy라고 해서 정분류율 또는 뭐 정확도라는 말로도 쓰고 여기서는 정분류율이다라고 할게요. accuracy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잘 분류했냐 라는 거죠. 전체의 관측치 중에서 실제 값과 예측치가 일치한 여기죠. 요 영역. 그러니까 전체 영역은 여기 전체 토탈 요거고 여기에서 여기와 요 부분이 accuracy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공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전체를 다 더한 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TP 플러스 FP 플러스
여기에 안되네요. FP 플러스 FN 플러스 PN 이렇게 되고요. 이걸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이때 요거와 요게 잘 맞춘 애들이니까 TP와 FN을 더하면 되죠. 여기에서 이거를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요게 바로 정분류율이고요. 전체 관측치 중에서 실제 것과 예측치가 일치한 정도입니다. 정분류율은 범주의 분포가 균형을 이룰 때 효과적인 평가 지표고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모형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관측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오분류율이 나오죠. 오분류율 1-accuracy 하면 되고요. 이걸 복사했을까요? 사실상 뭐 오분류율은 1-accuracy, accuracy를 먼저 구하고 에러 레이트다 라고 합니다. (1-accuracy) 하면 되는데 (1-accuracy가) 결국엔 이 부분이죠. FP와 FN 그죠? 반대를 더하면 되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TP 대신에 FP를 넣어주고 FN 대신에 TN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잠시만요. 아까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TP 플러스 TN이었는데 이게 제가 잘못 넣었네요. 네. 네. 여기는 FP 플러스 FN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오분류율은 전체 관측치 중에서 실제 것과 예측치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류 분석 대상은 이런 소수 집단에 대한 예측 실패의 비용이 다수 집단에 대한 예측 실패의 비용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암환자 분류 모형의 경우 암환자는 소수 집단인데 반해서 이를 잘못했을 경우의 비용이 다수 집단인 건강한 환자를 잘못 예측한 경우보다 훨씬 크게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 분석 모형의 평가 지표는 중요한 분류 범주만을 다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평가 지표가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는데 민감도가 이쪽입니다. 이쪽 재현율이랑 같은 말이고요.
재현율은 이제 센시티브다라고 하고, 센시티비티입니다. 센시티비티, 민감도는 같은 말이에요. 재현율을 이제 리콜이라고, 민감도를 센시티브라고 하죠. 제가 거꾸로 했네요. 요거를 민감도를 센시티비티, 재현율은 리콜. 그래서 요 표, 요 부분이에요. 요렇게, 요 부분. 그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요거와 요거 더한 것 중에 TP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P와 FN 중에 요 TP 이렇게 됩니다. 여기 리콜인데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요거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TP 플러스 FN 여기에 TP 실제 값을 true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true인 것만 예측을 한 이 부분을 민감도로 보죠. 실제 값이 true인 관측 지층에서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실제 값이 true인 요거죠.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를 민감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드리면 그다음에 정확도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확도인데요. 요거를 그러면 조금 제가 좀 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여기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라는 것을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는 프리시전
precision이다 라고 하고, 요거와 요걸 더한 FP와 TN을, TP와 FP를 더한 거를 분모에다 넣고, 자에 TP를 넣으면 되죠. 이 정확도는 그래서 true로 예측한 관측치 중에서 실제로 true인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true로 예측한 관측치 중에서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확도와 이 재현율을 가지고 조합 평균을 해서 F1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요. F1 지표가 있죠. F1 지표. F1 스코어다라고도 하고 F1 지표다라고도 합니다. 요게 A고 요게 만약 B라고 하면 조합 평균을 우리가 EAB, A 플러스 B, EAB를 A 플러스 B, 얘와 얘를 더한 거로 나눠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얘와 얘를 곱하고 2배를 해줍니다. 재현율과 정확도를 곱해주는 거죠. 뭐 정확도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2 곱하기 정확도 곱하기 재현율, 그 다음에 정확도 플러스 재현율, 이게 바로 조합 F1 스코어입니다. F1 지표는 정확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나타낸다, 이거죠. 정확도와 재현율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하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F2가 있고 F0.5가 있는데, 이게 바로 F베타 지표인데요. F베타 지표.
이 베타를 양수로 베타의 값만큼 재현율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2면 저장 좀 하고요. F 베타 지표는 그 베타에다가 재현율의 가중치 베타의 값만큼 이거 한 줄로 그냥 해야겠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베타의 값만큼 재현율의 가중치를 주어서 평균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2면 재현율에다가 정확도의 2배만큼, 그죠? 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고, F0.5면 재현율의 정확도의 0.5배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예측 목적의 지도학습 머신러닝 경우에는 MSE 평가 데이터 세트에서 계산된 예측값과 실제 목표 변수값 간의 평균 제곱 오차 등을 우리가 많이 쓰죠. MSE가 이제 평균 제곱 오차고요. 여기다 R 루트 씌운 것도 있고요. 네. 평가 데이터 세트에서 계산된 예측값과 실제 목표 변수값 간의 평균 제곱 오차를 쓰는 거죠. 여기다 R을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절대평균 오차가 있죠. MA 절대값 씌운 거.
mean absolute error. 절대 평균 오차 또는 뭐 편차라고도 하고, 이거는 평균 절대 오차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백분율 오차도 있고요. 이것은 오차의 방향을 고려해서 예측이 실제 값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퍼센트 점수를 제공하는 거죠. MAP는 절대평균 백분율 오차고요. 이 측도는 예측이 실제값에서 평균적으로 벗어나는 정도의 백분율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기다 MS에다가 루트 씌운 게 RMS이고, 여기에 또 많이 쓰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근의 제곱근, 근의 제곱 평균 오차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학습 데이터 대신에 검증 데이터로 계산된 이거만 빼면 우리가 선형하기 위해서, 그죠? 수정값의 표준 오차와 유사하죠. 수정값의 표준 오차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측도들은 모델들을 비교하거나 예측 정확도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측도들은 이상치들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치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죠. 사실상 예측 오차의 분포를 그리는 것은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요 오차 측도와 차트를 그려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론이고, 이제 실제 R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캐스트 라이브를 가져오고 도쿄 도요타 이 도요타 자동차 이 데이터를 좀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코롤라 네, 요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얘를 원본은 냅두고 복사해서 이걸 열어서 간단하게 빨리 보고요. 불러오겠습니다. 네. read CSV로 하고 파일 추출을 해서 얘를 도요타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1436개 observation과 39개의 변수가 있네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 세트를 좀 만들기 위해서 샘플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좀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럭처로 보시고요. 제가 오타가 좀 있었네요. 여기서 토요타인데 다시 띄우고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스트럭처를 좀 보고요. 변수가 39개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네. 별측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썸으로 해보고요. 별측치는 없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세트를 랜덤하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토요타 코롤라 중고차의 가격의 하나의 예측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예제인데요.
그래서 이 토요타 자동차에 먼저 아이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총 요게 1436개에서 여기서 600개 정도만 잠시만요. 샘플을 좀 해보겠습니다. 600개, 600개만 샘플을 좀 해보고요. 이 정도면 대충 토요타의 로우 개수가 1436이니까 그죠? 1436이니까 41%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1000개 다 가져온 게 아니라 600개와 400개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00개, 600개와 6대 4 정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뭐 다 가져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600개와 4 모델 만드는 트레이닝 데이터 6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검증용이라고 합시다. 훈련용 6대 그죠? 비율 검증용 밸리데이션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이 set difference 함수를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뺀 거. 그러니까 이 토요타 아이디 그래서 요거에 차집합 set difference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차집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서 400개만 나오게 샘플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이라고 넣겠습니다. 밸리데이션을 보면 400개고 이 테스트 세트와 겹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뽑아냈습니다. 검증하는 차원에서 인터섹트를 보면 아마 0이 나오면 됩니다.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없죠?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면 맞게 나온 거죠. 얘를 이제 선형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쓸데없는 것을 날려서 서브셋해서 이거고요. 예측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변수로서 예측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보면
카테고리칼 데이터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디와 모델은 빼버리고, 네. 그리고 이게 y 값이죠. 변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퓨얼 타입과 요 칼라 요거를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로 해서 회귀 모델을 좀 만든 다음에요. 그래서 데이터 토요타 데이터로 이제 토요타2라고 해서 넣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인덱싱 해야 되니까 네. 필요한 변수만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스텝 와이즈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1, 2, 8, 11 이거를 제외해서 토요타2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토요타2의 칼럼 네임즈만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주요 변수로 꼽혔습니다. 이게 이제 y 값이고 나머지가 다 예측 변수 x 값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이제 할 건데 일단 여기에 이 변수들이 유효한지 우리가 스텝 와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고요. 여기서 프라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거에서 쓰든가요? 방법이 보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아카이게 인포메이션 이 정보가 작을수록 변수 선택이 유효한 변수들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쭉 거쳐보면 우리가 지금 뽑은 변수들의 주요 변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마지막에 나온 게 요거죠. 1962. 그죠? 여기 상태로가 가장 주요 변수로 뽑혔습니다.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비교해보면, 요거를 문자열로 좀 처리 좀 하고요. 요거와 여기 칼럼 네임드 나온 요거를 비교해서 아이디는 우리가 제외했기 때문에 모델도 뭐 제외했죠. 네, 요거 들어가 있고요. 네, MFG months 들어가 있고요. 네, KM 들어가 있고, 네, 요 fuel 타입은 제외했죠. quarterly tax, weight, MFR guarantee, 500 guarantee, guarantee period, 에어백트, 뭐, 그죠? 해서 총 몇 개죠? 우리가 이거를 좀 빼면, ID, 모델, 8번, 11번이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요거만 보면, 요거의 컬럼 네임만 보겠습니다. ID, 모델, 퓨얼 타입 컬러가 날라간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날린 거고, 네. 총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개. 20개 나왔고요. 요거의 랭스를 보면 35개.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변수를 축소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대부분 이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수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지금 뭐 35개니까 그죠? 확인이 되죠. 이 데이터들이 이 변수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네. 차량의 전체적인 어떤 사양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차 가격 그죠? 이게 중고차인가요? 아니면 새 차인가요? 중고차 가격입니다. 중고차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품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M으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이제 2고요. 우리가 뽑은 게 토요타 2에서 프라이스를 가지고 넣었을 때 서브셋은 트레이닝으로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not available action이 NA를 제외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레지스터 모델이다 라고 해서 R이 G다 라고 하고요.
이 R이 G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썸머리를 또 해야 되는데요. 요거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개수들에 대한 게 나오고, 네. 썸머리로 보면 네, P밸류 낮고요. F 값,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서 요 회귀 모델로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dict 함수를 쓰고 여기서는 이 예측 정확성 측도와 예측 오차 분포의 차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테스트용이랑 검증 데이터에 각각 예측을 해보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predict 모델 넣어주고 네. NA에 대한 액션은 패스하고요. 이렇게 해서 네. 예측값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이번에는 토요타 데이터 중에서 행은 제외하고 행은 이제 우리가 밸리데이션용으로 넣어야 되니까 얘고 열은 아까 우리가 제외하기로 한 애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토요타2가 아니라 토요타입니다. 그냥 아예 여기서 그냥 바로 제거하면서 하겠습니다. 1, 2, 8, 11 인덱싱 해서 네. NA 액션은 not available에 대한 것은 패스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네,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도 그려보고 요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mfrow로
비행 2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윈에 대한 예측치가 있고 검증용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했던 거가 크게 차이가 없는지, 그리고 이상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본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 대한 그 예측을 좀 보겠습니다. 에큐러시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에큐러시 함수를 가져오려면 포캐스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큐러시 함수가 있습니다. 시제값과 예측값에 대한 RMSE, mean absolute error, MP, MAP 이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평균 오차가 있고요. 절대 평균 오차 MA, 평균 백분율 오차, 절대 평균율 백분율 오차, 그 다음에 근해 제곱 평균 오차. 검증 세트에 대한 그거를 보면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을 보게 되면 여기에 좀 있죠? 큰 양에 대해서 지금 오차를 가격 대부분의 오차가 여기서 학습 세트에 대한 그 오차가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나오죠. 윈랩스 에러, RMSE 뭐 여기가 보다 이제
검증보다 더 낮죠, 그죠? 네, 요거는 거의 0에 가깝고. 네. 그래서 과적합될 경우 이게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경우죠.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RMSE와 MSE 검증 테스트 데이터한 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트레이닝이죠. 얘는 트레이닝에 대한 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거를 비교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특히 검증 세트에서 비대칭적인 이상치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과정을 이런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향상 차트에 대한 걸로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